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공공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대표적인 조직체계는 뭐겠습니까? 계급제입니다. 철저한 계급제입니다.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실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사무관이 있고 주무관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자율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과장의 줄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 밑에 사무관, 사무관 밑에 주무관의 줄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사무관이 5명이면 과에 5개의 줄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보면, 실의 입장에서 보면 국장 단위로 4개 내지 5개의 또 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줄은 바로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이루어집니다. 밑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에서 노 하면은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게 뭐예요? 자율이 존재합니까? 선의의 경쟁이 가능합니까?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급제 조직 하에서는 바로 누가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의 결과며 누구의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를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든 간에 계급에 의해서 바로 계급 단계로 의사결정을 하고 보고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한 것은 다 잘한 것이고 잘못하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책임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책임인가요? 다 계급 똑같이 밟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수직적 계급제하에서의 의사결정 체계고 바로 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성과 중심의 조직, 누구의 책임이며 누구의 역할이며 이게 내 일이라는 책임하에서 개인별로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되고 그게 최종적인 업무의 바운더리인 팀에 의해서 바로 업무의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과 중심 조직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 중심이 조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계급제 하에서 바로 성과 관리를 한다 하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계급자에서 무슨 성과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의 그 성과에 대한 책임에 잘못했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직 이론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저 계급제는 따라가면서 편하니까 계급제를 좋아하면서 바로 성과관리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옛날에 정부에서 팀제를 한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름만 팀제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수평적으로 업무를 쪼개놓고 그 업무를 쪼개는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성과 관리를 하는 그런 조직 체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인사혁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는 우리가 경영에 있어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영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혁신 경영에 잘 되기 위해서는 고객과 성과라는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는 핵심 요소는 저는 인사라고 봅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서 제가 조직이라는 것은 역할 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역할 분담을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구를 앉히며 어떤 사람을 소속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을 거기에 맞는 최고로 적절한 사람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최고의 능력, 최고로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것, 그게 인사다.
그런 면에서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점을 강조해 줬습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CEO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목표나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조직이고 그 구체화한 조직의 내용을 바로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바로 CEO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CEO의 경영 방침이 어디에 있으며 인사를 할 때 사람의 선택 기준이 뭐며, 그리고 바로 해서는 안 되는 인사의 청탁 같은 것도 바로 거기 메시지에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나 배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인사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전명된 방침 속에서 그 결과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인사를 보면서 직원들이 이것이 바로 CEO의 방침이구나. 그리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일하면 되겠구나. 내가 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저런 역량과 저런 모습으로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따라서 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CEO는 바로 모든 직원한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이 인사로 말해주면은 모든 사람이 그 방향으로 대부분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사다. 그래서 CEO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인사는.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 실패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인사가 잘된 것보다는 잘못된 인사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 인사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인사에 대한 기본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해 있고, 그리고 인사를 하는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관행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인사 검증의 대표적인 것, 국회 청문회 과정 보십시오. 그게 인사 검증이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흠없는 사람, 일을 아는 사람, 특색 없는 사람을 고르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상위 기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일한 사람을, 잘하는 사람을 고르는 인사 검증 시스템입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명확한 객관적인 잣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달도 없고, 엉뚱한 사람이 선택되고 잘한 사람이 선택되지 않는 그런 병폐가 수시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내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 설정을 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 혁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만들고, 그 만든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실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만 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로 제도와 CEO의 책임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혁신이 쭉 실행이 되면은 그 혁신을 바로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평가와 보상입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는 바로 공무원을 또는 조직원을 춤추게 합니다. 보상은, 평가와 보상은 춤추게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내 결과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누가 몸을 던져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바로 평가가 되고 평가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평가 제도다. 평가가 없는 혁신은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시험을 왜 봅니까? 어떤 형태든 공부를 하고 일정 기간 뒤에 학기 말에 누가 더 열심히 했으며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험입니다. 혁신? 얼마나 잘했으며 어떻게 했느냐를 시험 보는 것은 결국 평가 아닙니까?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의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험은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으면 누가 잘했느냐, 1등 했느냐, 2등 했느냐를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평가입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대우를 해주고 잘못한 사람은 대우를 덜 해주는 그런 제도, 그것이 평가 보상이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 즉 앞에 말씀드렸던 성과 중심의 경영에 있어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로 일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바로 성과평가 결과로 그 사람의 업적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연 얼마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능력에 대한 또 근무 자세에 대한 평가는 바로 근무평가, 근무평정 또는 인사고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는 전통적으로 직상급자가 부하를 평가하는 일방적 평가보다는 상급자와 동료 그리고 부하가 함께 평가해서 위에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일을 열심히 잘했느냐, 옆에 사람이 볼 때 옆에와 협조 관계가 잘 되고 있느냐, 밑에 사람이 볼 때 밑에 사람을 얼마만큼 감싸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등등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함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존경받는 리더십을 양성할 수가 있고 리더십을 가진 관리자를 양성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직장에서 서로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평가 방법을 바로 사람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잘 갖춰야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평가가 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평가 결과는 보상으로 연결돼야 된다. 보상이 없는 평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시험은 봤는데 시험 결과를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 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평가를 했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접이 달리 돼야 됩니다. 정말로 잘해서 성과평가가 1등 했다. 그럼 보수도 더 많이 받고 또 좋은 자리, 또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인사에 의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올라가는 것은 경제적 보상입니다. 이런 다양한 보상 방법을 통해서 바로 성과평가 결과는 보상으로 마무리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 평가 보상 혁신의 마무리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혁신의 실행에 있어서 바로 좌표의 설정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평가까지 실행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평가와 보상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책임성 있게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혁신 시스템 속에 좌표와 지표에 따라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므로써 CEO는 그런 지표를 조정하고 비중을 달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일하는 방향을 그쪽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 경영에 있어서 혁신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혁신의 실행에 있어서 바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바로 지금까지 몇 강에서 쭉 설명드렸던 혁신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은 뭐냐? 바로 혁신 실행의 기본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처리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정해서 바로 쉽고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은 결과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별해서 평가하고 대접해주는 경제적 보상과 인사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주는 것이 혁신 실행에 있어서의 기본적 골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